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일 금요일, 오늘 쉬는 날이죠. 3일절이니까 쉬는 날인데 오늘 날씨가 보니까 영하 12도로서 굉장히 3월달이 들었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번 주까지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근육풀기 건강 실험에 대해서 6차례에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두 번째까지 했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손과 발의 냉증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타 건강 문제들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제 몸에 있던 건강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과 발도 있었고, 그 이외에 머리 쪽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손과 발,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외에 기타 건강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름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보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는 기타 건강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강 문제들, 그러니까 손과 발, 머리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냐면 제 몸에 있었던 제가 직접 건강 실험을 했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과 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이제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실제로 도전해 보았죠. 그랬더니, 저도 전혀 기대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 실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설을 세우고, 직접 수행을 해보고, 거기로부터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건강 실험 차원에서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건강 실험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다 얻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시도해본 거죠. 시도해보고 그 시도를 해본 거에 결과로서 나온 것이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자, 기타 근육풀기 건강실험들을 예로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손과 발을 벗어나가지고 세 번째로 실시한 게 뭐냐면은, 오른쪽, 두피, 그러니까 오른쪽 이 편두통이 항상 있었는데, 오른쪽 편두통이 오면은 왜 왼쪽은 안 오고 오른쪽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긴 한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가지고 잘 이유를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편두통이 올 때마다 제가 먹고 해결한 방법이 뭐냐면은 진통제로서 개보린을 복용하고 나서 이 두통이 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이 왔을 때 개보린을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근육풀기 건강 실험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직접 건강 실험을 해본 거죠.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편두통이 올 때 저는 이제 이 개보린을 먹지 않고 이제 한번 봤어요. 왜 편두통이 왔는지. 오른쪽 이 뒤쪽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이 왔기 때문에
오른쪽 이 두피,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피 쪽에 있는 이 뭐냐면 그 머리 뒤쪽으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무슨 일이 있냐면은 혈관이 부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혈관이 이렇게 눌러서 풀어보니까 혈관이 부어 있고, 그래서 꾹꾹 눌러가지고 풀어주니까 두통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근육 풀기를, 그 혈관 근육 풀기를 계속 해줬더니 나중에는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편두통이 다음에 약하게 올 때 또다시 뭐냐면 혈관 근육 풀기를 해줬죠. 그래서 한 두세 차례 해줬더니 더 이상의 편두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만져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 두피 쪽에 있는 혈관이 다 풀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붓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세 번째로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근육 풀기 건강에서 발과 손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이외의 건강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오른쪽 눈 쪽으로 압력이 있었어요. 압력이 그러니까 눈압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눈에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른쪽 눈에 이 압력이 걸릴 때, 제가 이제 눌러봤어요. 오른쪽 두피 쪽에도 이미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 두피 쪽의 혈관과 눈으로 내려오는 혈관 쪽으로 해가지고 이 눈썹 주위의 혈관을 이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눈의 압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압이 사라지는 그런 건강 실험 결과를 얻은 거죠. 자, 그것이 두 번째 얻었던 기타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얻었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왼쪽 눈 밑에 눈밑 처짐이 생기면서 눈밑이 이렇게 처집니다. 처지고, 그리고 눈 떨림 현상이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전에도 생겼고, 그래서 생겼는데, 그래서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왼쪽 눈 밑쪽이 부어있고 근육이 뭉쳐있으면서 혈관이 있는데 눌러주니까 혈관 근육을 풀어줬어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눈 밑 처짐이 약간 거센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얼굴 쪽에 근육 풀기 건강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코 양 옆으로 해가지고 미간 사이로 해가지고 눈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눈 밑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들을 다 풀어주고 나니까 왼쪽에 있는 이 혈관 근육과 일반 근육이 말끔히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얼굴에도 저는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얼굴에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도 일반 근육이 있지만 혈관 근육이 일반 근육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혈관 근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서서히 얼굴에 있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관 근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있는 혈관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혈관 근육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근육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몸의 근육은 약 650개 종류의 근육들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도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온몸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에도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일반 근육에도 모든 근육세포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혈액이 가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폐물과 노폐물이 제거되는 그 기관이 새롭게 있는 게 뭐냐면은 림프관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사이에는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근육 사이에는 신경과 림프관과 혈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육 풀기를 하게 된다면은 신경 흐름이 좋아지고 림프관 흐름이 좋아지고 혈액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근육이라는 것을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신경 흐름이 좋아지고 림프관 흐름이 좋아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건강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인 경우는 신경과 혈관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 같이 뭐냐면 다세포 동물들은 세포와 세포들 사이에 세포들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세포들의 뭐냐면은 각 세포들의 다세포 많은 세포들의 거기에 산소와 영양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 기능이 없다고 하면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근육 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육 사이로 흐르고 있는 신경과 림프관과 혈관을 좋게 해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좋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온갖 수많은 건강 문제들이 당연히 해결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육 풀기라는 것을 단순하게 처음에는 뭐냐면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읽고 처음에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건강 실험을 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겠지만 저는 일반 근육 풀기는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있었어요. 마사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대로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반 근육을 푸는 방법은 있어 왔는데 혈관 근육을 푸는 그런 개념은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겠지만 2019년 4월에 우연히 발견하지만 혈관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많은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저는 손과 발과 얼굴, 머리 쪽에 있는 건강 실험들,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견은 인류 역사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획기적인 거다.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발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6번째까지 다 설명되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쨌든 저는 스스로 느끼고 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두 다 비웃고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우기 싫은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는 영원한 것이지, 진리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거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한 근육풀기 건강실험은 젊은이들과 앞으로 미래에 올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이 놀라운 결과를 왜 믿지 않는지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단지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도 하고 저는 이 알리는 일을 하다가 저는 조용히 이 세상을 마칠 겁니다. 진리는 제가 죽어도 살아서 영원히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저의 시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거지 어느 순간에 있고 어느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저는 진리의 탐구의 영역에, 진리를 즐기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저는 사랑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지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진리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오랜 옛날부터 이 진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진리를 찾아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진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원전 4세기, 5세기, 이때 6세기, 이때부터 지금 한 2500년 전부터 문명화된, 문자가 사용된 수메르 시대 이후부터 기록이 되고 후손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문명시대라고,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문명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문자가 없는 민족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말로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 너머로는 전달이 안 되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자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공자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석가모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불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논어를 통해서 우리는 공자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문명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시대죠. 그래서 저도 제가 발견한 것은 문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명화 시대이기 때문에 길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뭐냐면 아주 그전에는 기원전 2500년 전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은 있을 수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새로운 매체죠. 매체지만 현대는 이와 같이 영상 매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유튜브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문자보다 더 훌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말로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 놀라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챗 GPT라든지 뭐 지금 GPT 뭐냐면 인공지능을 보니까 우리 한국말, 제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뭐 중국 뭐 저기 미국 사람이나 뭐 유럽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국말로 해도 이 한국말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 가지고 이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말로만 저는 한국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러시아 말도 모르고 중국 말도 모르고 뭐 일본 말로도 제가 이렇게 약간 알지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위의 언어로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말을 통해서 바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위의 나라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언어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독일어로 다 된다는 거예요. 되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한국말로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언어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일이죠. 정말 희망적입니다.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냐면 건강 실험을 하면서 갑자기 뭐냐면 좀 빠졌는데, 뭐냐면은 정말 훌륭한 거,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편두통, 첫 번째, 두 번째, 오른쪽 눈앞, 세 번째, 왼쪽 눈 밑 처짐까지 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왼쪽 여기에 보면은 여기 광대뼈, 이쪽 광대뼈로, 귀에서부터 광대뼈로 내려오는 요 사이로 내려오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 아래쪽에, 그러니까 광대뼈 쪽 아래쪽에 각질이 있었어요. 왼쪽 각질이 있어가지고 이걸 자꾸 뜯어내도 각질은 자꾸 생깁니다. 뒷발꿈치에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생겨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 얼굴에도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일인가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귀로 올라오는 혈관들을 다 풀어주고 내려오는 이쪽으로 그 혈관을 풀어줬더니 각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네 번째 건강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질이, 얼굴에 있는 왼쪽에 각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 각질을 제거하고 나서 오른쪽 귀에 뭐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물이 들어가면 물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왼쪽 귓구멍 넓은데 왜 왼쪽 구멍은 작게 태어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다.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하면서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는데, 건강 문제가 있는데 한번 귀 쪽을 만져봤어요. 귀 아래쪽을, 귀 밑을 말았더니 단단하고, 오른쪽 여기 귀 이쪽을 눌러봤더니 여기도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풀기를 했습니다. 단단한 근육을 풀어줬더니 해지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귓구멍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근육 풀기를 했더니 이제는 근육이 뭉쳐있던 것이 근육이 풀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혈관도 보니까 이 귀 쪽을 통하는 혈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이 통해서 이 귀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두피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이 귀 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른쪽 귀 쪽으로 뭐냐면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오른쪽 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염이 생기고, 오른쪽 귀에 뭐냐면 귓밥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귀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오른쪽 귀에 뭐냐면은 건강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사전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한 발가락 사이에 무좀도 없어졌는데 이 귀의 안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세균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만 잘 된다고 하면은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도 귀에 문제가 없겠다. 뭐 이명이니 뭐 무슨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건강 실험이라는 건 직접 해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60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30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귀가 잘 들리는지 귀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 실험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해볼 거고 그런데 저도 기대가 돼요. 잘 될 거라는 기대는 가지지만 어떨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퀘스천이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했어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오른쪽 귀 쪽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더니 보배 교수 TV라고 해서 거기에 보니까 보배 교수님이 특별하게 뭐냐면 신경과 혈관에 대해서 많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신경이 흐름이 어떻게 돼 있고, 뇌신경이 어떻게 돼 있고, 척수신경이 어떻게 돼 있고, 뇌 척수 중추신경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혈관도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거의 뭐 그 보배 교수 TV를 보니까 우리 몸 전체가 거의 혈관 덩어리인 거예요. 신경 덩어리고 혈관 덩어리입니다. 신경이 안 가는 곳이 없고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혈관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우리 몸은 완전히 신비롭죠. 신경이 다 가고 혈관이 안 가는 곳, 모세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모든 세포들에 다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 혈관이 그래서 보니까 목 쪽으로도 이 목에 양쪽으로 경동맥이 있습니다. 경동맥을 통해서 뇌 쪽으로 혈관이 공급이 되고, 총 경동맥이 올라오다가 중간쯤에서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으로 나눠지는데, 내경동맥은 바로 뇌 속으로 들어가고, 외경동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 쪽, 얼굴 쪽으로나 두피 쪽으로 이 혈액을 공급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신비로울 정도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은 어디를 타서 이동하냐면은 목 빗살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육을 잘 몰랐는데 뒷목에만 근육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앞쪽에도 옆쪽에도 근육이 있어요. 목 빗살이 있는데 목 빗살이 여러분들 만져보면은 굳어 있는 경우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지 경동맥이 그쪽을 통해서 뇌 쪽으로 뇌나 얼굴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돼요. 만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왼쪽 얼굴에 제가 각질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건강 문제들이 이 머리 쪽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쪽에 이제 뭐냐면은 근육이 목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온갖 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걸 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이길려 총장님이 92세이고, 뭐냐면은, 카르멘 델 오레피스도 92세인데,
여성분인데 뭐냐면 현역이고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얼굴에도 주름이 없고 목에도 주름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왜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고 이 목에도 주름이 생기는 걸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이가 92세인데도 없는데 왜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이런 주름이 생기는 거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주름을 그래서 풀어봤더니 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주름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름도 없어지고 이 뭐냐면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귀 문제도 저는 뭐냐면은 유전자 탓을 했는데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에 잘못 살아가지고 이 귀 쪽으로 근육 뭉침이 생기고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이 뭉침으로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런 건강 문제를 유전자 탓으로 돌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거를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제가 스스로 돌아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공자님 말씀을 무척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진인사를 해야 되는데 진인사를 하지 않고 남 탓을 한 거예요. 뭐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을 한 거죠.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왜 남 탓만 했느냐? 저는 있을 수가 없네요. 저는 원래 살아올 때 인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그런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해보지 않고 자꾸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을 했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 저는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인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무척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는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보자. 그리고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늘에 맡기자. 그런 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찾아서 더 해보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맡기자. 그것이 대천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의의 영역인 거예요. 무의로 넘기고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진인사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의 건강 문제를 해결했고, 자, 귀의 건강 문제가 7번째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입 안에 치아에 문제가 있었어요. 치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왼쪽에 뭐냐면 전반적으로 제가 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나누면 왼쪽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왼쪽에 각질도 생기고 왼쪽에 주름도 생기고 왼쪽에 온갖 문제들이 여기 홈도 생기고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 경동맥으로 뇌에 오른쪽으로 만약에 뇌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오른쪽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얼굴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온갖 문제가 왼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뇌가 있는데 뇌는 좌방구가 있고 우방구가 있는데 우측 뇌가 문제가 있으면은 좌측에 근육과 이 문제들이 생기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건강 공부를 해보니까 뇌 동맥으로 경동맥이 있는데 이 경동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오른쪽 귀와 이쪽으로 뇌 경동맥이 혈액순환이 안 좋고 뇌 경동맥으로
오른쪽으로 이 공급이, 혈액이 만약 공급이 잘 안 됐다면 우측 뇌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우측에 뭐냐면 의경동맥이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 의경동맥이 나와가지고 두피 쪽과 뭐냐면 왼쪽, 오른쪽 눈 주위로 뭐냐면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건강 문제가 우측으로 자꾸 뭐냐면 편두통이 생겼던 것과 우측 눈에 눈압이 생겼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경동맥으로부터 이 혈액의 공급이 어디가 되냐면 뇌와 두피와 눈 쪽으로 공급이 된다는 그 보배 교수 TV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냐면 눈 아래쪽으로는 뭐냐면 이제는 실제로 뭐냐면 이제 뇌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눈 아래쪽으로 생기는 이쪽의 각질이라든지 뭐 치아라든지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는데 오른쪽 왼쪽 위 어금니 쪽으로 잇몸 쪽으로 혈관이 어디로 해서 정확히 공급이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먼저 왼쪽 위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2017년에 잇몸이 붓고 그러면서 치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이 어금니를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위쪽 어금니 두 개를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문제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잇몸이 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에 있는 근육 풀기를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다 풀어주고 나니까 아무래도 잇몸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잇몸 쪽으로 잘 되고 그런데 제가 모르고 이제 지내오다가 어느 날 2023년 8월 달쯤에 6월 8일에 그쯤에 해가지고 오른쪽 아래쪽 잇몸이 부으면서 오른쪽에 이 어금니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참고 있다가 11월 달에 6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참았다. 11월 달에 갔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진짜 치적으로 좀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두 개를 뽑고 지금 임플란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혈관과 신경이 가까이 흐른대요. 그래서 위에 윗몸보다 아래쪽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보니까 아래쪽으로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근육 풀기를 혈관 근육 풀기 일반 근육 풀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중앙 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오는데 뭐냐면은 이쪽 끝에 쪽에서 이렇게 이쪽 어금니 쪽으로 혈관이 올라가가지고 이 혈관이 이렇게 따라서 아래쪽으로 혈관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잇몸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됐는데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혈관이 하나 올라가고 그래서 이 잇몸 쪽으로 흐르고 이 중간쯤에 여기쯤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X자국으로 팔자주름으로 해가지고 혈관이 또 올라갑니다. 잇몸 쪽,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혈관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 코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근육을 무슨 근육이라고 하냐면은 마리오네트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60까지는 팔자주름까지 생기는데 이제 막 80, 90 막 이렇게 된 분들은 보니까 아래 턱 쪽에 이쪽에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쪽으로 이 주름이 생겨요.
이쪽으로 주름이 생기는데, 주름이 생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60이 돼가지고 어느 날 눌러봤더니 마리오네트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팔자 주름 쪽에, 이쪽에도 근육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졌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쪽 혈관으로 통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혈관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니까 마리오네트 근육이 완전히 풀어져 있고, 팔자 주름 이 라인 쪽으로도 근육이 있는데, 이거 근육도 완전히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근육 풀기도 중요하지만 혈관 근육을 잘 풀어줘야 된다.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저는 이제 아래 잇몸이라든지 윗잇몸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 마리오네트 근육이라든지 이쪽 근육들 팔자 주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얼굴에 있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들은 다 해결됐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조골을 쌌는데, 치조골을 쌓고 3개월 후에 8월 달에 해가지고 2월 13일 날 설날 지난 다음에 가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치조골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단단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너무 치조골이 단단해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모르죠. 지금 내가 어떤 건강 실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치조골이 잘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건강 문제도 이쪽으로는 생기지 않을 거다. 잇몸도 붙지 않을 뿐더러 이에 어떠한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혈액순환이 만약에 잇몸으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가 아플 수도 없고 잇몸이 부을 수도 없고 치조골이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8번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8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했고, 기타 기타를 보면은, 어느 날 제가 2022년 12월 29일에서 2023년 1월 3일까지, 3박 5일 코스로 태국 방콕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종아리 근육 풀기를 소홀히 했더니 3월 달쯤에 왼쪽 이 정강이 쪽에 왼쪽 정강이 주에 뭐가 생기냐면은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5월 달 주니까 오른쪽 정강이에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종아리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줬어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나니까 아토피가 싹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종아리 근육은 첫 번째로 풀어줘야 할 첫 번째 근육 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종아리 근육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허리 옆구리 쪽으로 가을 2018년 가을까지만 해도 이 붉은 반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 이야기하기를 환절기성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절기성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종아리 근육 풀기를 하고 나니까 2019년부터는 더 이상 그런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3년까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코와, 눈에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5월 달에 되면 꽃가루비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근육 풀기, 혈관 근육 풀기를 완전히 해주고 나니까 코 안쪽과 눈 쪽으로 가는 혈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더 이상 코와 눈 쪽으로 환절기성,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와 같이 계절성 알레르기도 생기는 것이 뭐냐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혈관 근육, 얼굴에 있는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눈과 코에 알레르기 증상은 생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생긴 일인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남 탓을 한 거죠.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잘못된 거죠. 이와 같이 기타 근육불기 건강 실험을 해본 결과 놀라운 경험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온갖 제 몸에 있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린 것은 기타 근육풀기 건강 실험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떠한 건강 문제도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실험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사진 찍어 놓은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주름을 제거한 주름 건강 문제 해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저만이 해본 획기적인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 유튜브 동영상 계속 보는데 피부과 의사들 계속 나와서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팔자주름과 목주름 이런 주름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고 도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의 진리를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걸 알아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일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류 문명사는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뭐냐면 2400년, 2500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명이 발전해 왔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나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그 혜택을 다양한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바로 그런 전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전달 능력이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원숭이나 돼지나 개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고 전달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신경세포수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지금 새로운 도전에 도달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두뇌도 훌륭하지만 인공지능의 그 지능도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하면서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과학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발전을 포기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더 이상 진보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 안주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라는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발전을 변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항상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 진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발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수자들만 있으면 과거에서 절대로 진일보할 수 없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는 진보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현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해서 발전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한데 보수주의자들은 진보를 혐오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김진성 같은 자가 뭐냐면은 진보 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목을 찌른다? 아주 나쁜 놈이죠. 뭐냐면 그런 놈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과거에 머무르는 건 자유지만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성 같은 놈들은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런 놈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불행이에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김진성 같은 경우는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현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김진성이란 그 살인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새끼 옹호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표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버젓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 살인 행위를 한 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 놈을 옹호하는 자들이 나쁜 놈들이죠.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쁜 짓을 보수를 하든 진보를 했던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남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놈을 왜 살려줘야 됩니까?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주 나쁜 인간이죠. 다양성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씨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게끔 완전히 삼족을 멸해야 되는데 현대는 삼족까지는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봉건시대에는 삼족을 멸해버렸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삼족을 멸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씨앗은 없애버리는 것이 사실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쁜 씨앗이죠. 나쁜 씨앗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그 유전자가 없어져 버리겠죠. 자꾸 없애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갖다가 길을 들여가지고 순한 놈만 자꾸 사람을 물어 죽인다든지 그러면 그 개를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개만 자꾸 전달되니까 개들이 지금 보면은 사람 말을 잘 듣죠. 늑대는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이러한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성의 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진성 같은 씨는 사실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유전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는 그것까지는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죠. 그렇지만 김진성은 없애야 됩니다. 생각은 자유가 있고 제 다양성을 존중해 주지만 그거를 넘어서 살인행위를 시도했다. 이거는 굉장히 엄벌을 쳐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보수주의자들이 보니까 그 인간을 감싸 안고 도는 모습이 참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배현진을 처음에 돌로 천 친구를 중학교 2학년이라는데 처음에는 민주당의 소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언론에서 막 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뉴스가 사라져요. 보니까 그 애가 뭐냐면 보수주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계속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끼리는 그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가야 되는데 왜 그거를 보호하고 감싸고 가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웃기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사회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에서 벌을 일벌받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근육풀기 건강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육풀기 건강실험, 저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모두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를 사랑하는 사람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저는 그 진보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진리를, 새로운 사실을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계속 하루하루를 저는 그런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의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뭔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노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들을 볼 때는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는 제 삶이 보람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은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퇴보 내지는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극히 일부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문헌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작가가 쓴 인류의 조건이라는 작가가 쓴 그 책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 70%,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30%, 거의 100%죠. 그리고 극소수의 2 내지 5%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식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도 뭐냐면은 이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법륜스님이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륜스님 삶을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법륜스님의 생각인 정말 진보적이고 뭔가 발전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사는 분으로 저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탈레스, 데모크리투스,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황보밀, 손사막, 가이바라 에키켄, 이시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몇몇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었나? 세종대왕이 좀 계신가? 이순신 장군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산 분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는 없는데 공간은 같은데 현실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일치해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헌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고 진보적인,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그래서 저는 현실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도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현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신분들이 이 삶을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무척 다행스러워요. 그리고 현실에도 보면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동영상으로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와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다는 사실에 흐뭇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삶을 살다가 가고 싶어요. 어차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남은 시간은 적어도 그 동안에는 사기를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저가 깨달은 바가 있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차라리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지. 왜?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사람은 거의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다양성을,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 자유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하니까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을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의 삶을,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현실에도 많은 분들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일이죠.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심지어 살인행위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작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지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그런 아주 막대먹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은 누굴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놈들이 이 세상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김진성이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 현실의 현실입니다. 어이가 없죠.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많은 건강 실험을 근육 풀기 건강 문제,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100% 다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건강이 무척 좋아졌고 이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언어 번역기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통역이 돼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국말을 다른 말로 다른 번역이 다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돼가지고 직접 말이 된다는,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즉시 통역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삶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되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거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놈을 살려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살려둬야 됩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김진성 같은 자는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런 놈을 옹호하는 자들은 과연 누군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제가 화가 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생각은 뭐냐면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민주주의적이고 그런 것을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지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군사 독재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이런 작자들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사회는 여러 집단이 서로 아름답게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그 집단은 공동체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없는데 지가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웃기는 현상입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고 공기를 잡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거예요. 돈을 떠나서 정말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나에게 만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신발을 만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사는 것은 결국 이게 뭐냐면 건강 공부 좀 하고 이 유튜브 촬영하고 이런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제 자급자족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하는 일 없어요. 그러니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 그 일원이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극히 일부분의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도움이 되는 어떤 일부분의 일을 조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뭐냐면은 저 능력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뭐냐면은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세상 살다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기타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제 몸에 없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의 몸에 없는 그런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험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실험을 해봤고 100%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본인한테 있는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직접 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